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한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면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밖으로 스며들던 그날, 김은희는 검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은희의 눈빛엔 눈물 대신 깊은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막내딸 지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죠. 오늘은 큰딸 소영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소영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직원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은희의 지인들까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젊으신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위로의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은희는 기계적으로 답례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사위 박진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진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상을 당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은희의 눈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진수야, 좀 쉬어라. 며칠째 제대로 못 잤잖니? 은희가 진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란 듯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켜야죠. 그때였습니다. 은희의 시선이 진수 뒤편으로 향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리 혼자 떨어져 있었죠. 가끔씩 진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은희가 지영에게 물었어요. 아, 저분이요? 소영 언니 회사 직원이래요. 서유진 씨인가? 언니가 많이 아꼈던 후배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은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영이 자주 언급하던 직원이라면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혼자서 멀찍이 서 있을까요? 해가 저물어가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은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던 사위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희는 이상해서 몰래 따라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진수 오빠, 정말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모서리로 다가갔어요. 괜찮아, 유진아.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돼.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사장님이 돌아가신 지금.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소영이가 남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은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봐.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돼. 그때 은희가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수가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정적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아직 딸의 시신이 식장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얼른 정신을 차린 은희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바라본 은희의 얼굴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빈소를 지키던 은희는 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소영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34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그 딸이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저런 식으로 빼앗으려 하다니. 은희는 젊은 시절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은 인맥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희는 진수와 유진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끔씩 주고받는 시선,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 화장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회사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당분간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영이가 키운 곳이니까 함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재에 앉아 핸드폰 연락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사업가들. 모두 은희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희는 펜을 들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수와 유진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은희는 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회사 좀 지켜줘.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때는 단순한 걱정으로 들렸던 말이 이제는 유언처럼 느껴졌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밤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엄마, 아침 드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식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은희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죽을 떠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지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요즘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야. 은희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실제로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얼굴과 진수의 배신이 번갈아가며 떠올랐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 나와서 인수 관련 서류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영이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야 해서요. 은희는 문자를 읽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벌써 회사를 넘겨받으려고 하는군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영아, 나 소영이 회사에 좀 다녀올게. 엄마가 직접 가세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혼자 가겠어. 은희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소영의 회사는 10층짜리 건물의 8층에 있었어요. SY 컴퍼니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이니셜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모습을 본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했어요. 사장님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진수를 찾았습니다. 진수는 소영의 사무실, 아니, 이제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앉으세요. 진수가 일어나 의자를 권했습니다. 은희는 둘러보며 사무실의 변화를 확인했어요. 소영이 아끼던 화분들이 모두 치워져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수의 개인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참 빨리도 정리했네. 은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네. 업무에 집중하려면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소영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 조카 김철수에게 갔습니다. 철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이 서류 좀 봐줘. 은희는 진수가 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작성 날짜는 일주일 전인데 서명의 잉크 농도가 다른 부분과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 인감 도장 부분도 좀 어색하고 혹시 위조 가능성이 있을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례식 날 목격한 일을 털어놨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일단 정밀 감정을 의뢰해 봅시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은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회계사 박영수 씨의 사무실이었어요. 박 회계사 역시 은희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영수 씨,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은희 씨? 소영이 회사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해 줄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말이야. 은희는 의심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회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며칠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행동 패턴, 유진의 태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서류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의 대학 동창 김민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일로 위로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고마워, 민정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소영이가 사고 나기 전에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은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표정이 좀 어두웠거든요. 회사 일인지 가정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 오빠랑 회사 직원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희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 서류는 정말 소영이가 작성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영이 죽은 후 조작된 것일까요? 밤이 깊어가자
은희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소영의 방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소영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요즘 진수 오빠가 이상해. 회사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유진이와 자주 통화하는 것 같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군요. 은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까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선 은희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수와 유진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이틀 후 박영수 회계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는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박 회계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희 씨, 앉으세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박 회계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사 장부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소영 씨가 사망하기 2달 전부터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금 이동이라니? 회사 운영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명목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구입과 고급 외제차 구매에 사용됐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진수 명의의 통장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은 누가 움직인 거야? 서명상으로는 소영 씨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영 씨는 평소 이런 큰 금액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영 씨 사망 일주일 전에 회사 법인 카드로 제주도 리조트 결제 내역이 있어요. 2박 3일 커플 패키지로 말이죠. 누가 갔는지 알 수 있을까? 카드는 서유진 씨 명의로 사용됐고 동반자는 박진수 씨로 추정됩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 일주일 전에 남편과 부하 직원이 제주도에서 미래를 즐겼다니 이런 배신이 또 있을까요? 영수 씨, 이 자료들 복사본 좀 만들어줘.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자료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죠. 공인회계사 명의로 증명서도 발급해 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온 은희는 곧바로 김철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나야. 서류 감정 결과 나왔니? 막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의심이 맞았네요. 서명 날짜와 실제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필적 감정 결과 소영이의 서명이 맞긴 하지만 다른 문서에서 베껴온 흔적이 있어요. 그럼 위조 문서라는 뜻이지?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그날 오후 은희는 소영의 회사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디자인팀 이수진 대리였어요. 소영과 가장 가까웠던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 소영이가 죽기 전에 회사 분위기가 어땠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사장님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박진수 씨와 서유진 팀장 때문이었어요. 둘이 너무 가까워 보여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거든요. 사장님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은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영이가 뭐라고 했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마지막 주에 저희한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를 잘 지켜달라고요. 수진의 말에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소영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사장님 사고 나기 하루 전에 서유진 팀장이 갑자기 병가를 냈어요. 몸이 아프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박진수 씨도 조퇴를 했거든요. 은희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영업팀 최민호 과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었어요. 민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 최 과장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사장님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일단 서유진 팀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지시해요. 박진수 대표는 이름만 대표고 실제로는 서 팀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삭감됐어요. 회사가 어렵다면서요. 하지만 이상한 건 서 팀장 월급만 2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네, 저희가 회계팀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도 엄청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까지. 은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저렇게 사유화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 혹시 이런 증거들을 모을 수 있을까? 사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과장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직원들 증언이 들어 있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은희는 USB를 받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재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회사 자금 유용, 불륜관계의 증거들. 하나하나가 진수와 유진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퇴근해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고생했어. 지영이 서재로 들어오더니 은희가 정리한 자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장례식 날 목격한 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한 모든 내용을 말이죠.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언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일기장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언니가 얼마나 그 회사를 사랑했는데요.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을 거야.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발표? 회사 사업 확장 계획이에요. 소영이의 뜻을 이어서 더 큰 회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은희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영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일 엄마랑 같이 갈래? 그놈이 무슨 쇼를 하는지 한번 보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회사도 지켜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진수의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먼저 가 있어. 나는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 은희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골프클럽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사업가 모임이 있었어요. 은희는 이 모임의 오랜 회원이었지만 소영이 죽은 후로는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은희가 찾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정미경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서 손꼽히는 여성 최고 경영자였어요. 소영이 사업을 시작할 때 멘토 역할을 해준 분이기도 했습니다. 미경 언니 만나고 싶었어요. 은희는 정 대표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은희는 그동안 조사한 모든 내용을 정 대표에게 털어놨습니다. 정 대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소영이가 그렇게 성실하게 키운 회사를 저런 식으로 빼앗다니. 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 언니 영향력이 크잖아요. 정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지.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어. 정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정미경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은희는 정 대표의 행동력에 놀랐습니다. 벌써 언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은희야, 걱정 마.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 특히 소영이처럼 깨끗하게 사업했던 사람을 해치는 건 더더욱 말이야. 골프클럽을 나온 은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원이었어요. 대학 동창이자 현재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현주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은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소영이 일로 많이 힘들었겠어. 이현주 판사는 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현주야, 사실 너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 은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판사는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배임행위야. 게다가 불륜까지.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일단 형사 고발부터 해야겠어. 내가 믿을 만한 검사 몇 명에게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고. 이 판사는 수첩을 꺼내 몇 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연락해봐. 모두 실력 있고 정의로운 분들이야. 내가 미리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은희는 고마운 마음에 이 판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정말 고마워. 뭘 당연히 도와야지. 마지막으로 은희가 찾아간 곳은 출판사였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현재 대형 출판사 대표인 박상진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은희야, 소영이 소식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 박 대표는 은희를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진 오빠,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은희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화가 나네. 혹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이 있을까요? 박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어. 거기에 특집 기사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은 죽은 아내의 유산을 노린 남자 정도로 하면 어떨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이런 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은희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역시 인맥의 힘은 대단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진수의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소영의 회사 회의실에는 직원들과 몇몇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희와 지영도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수가 정장 차림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옆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내 소영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잠시 묵념 시간이 지난 후 진수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이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려고 합니다. 진수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런칭, 해외 진출 계획, 투자 유치 등 거창한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추진할 새로운 공동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수가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앞으로 고인이 된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런 뻔뻔한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진수가 말하자 은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회사 인수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진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그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혹시 변호사 입회하에서 정식으로 검토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진수와 유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오늘은 발표회니까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은희와 지영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은희는 몇몇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은희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먼저 정미경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업계 카페에 관련 글 올렸어. 반응이 뜨거워. 다들 분노하고 있어. 이어서 이현주 판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친구들과 이야기했어. 내일 정식 고발장 접수 가능해. 마지막으로 박상진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은희야, 기사 작성 시작했어. 다음 주 월요일 발행 예정이야. 제목이 마음에 들 거야. 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밤 은희는 소영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반드시 정의를 세워줄게.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영이 하늘에서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상진 대표가 약속한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거든요. 경제면을 넘기던 은희의 눈에 큼직한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아내의 유산을 노린 남편. 회사 먹튀 의혹 제기. 기사를 읽어보니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실명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업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미경 대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은희야, 기사 봤어? 대박이야. 벌써 업계 커뮤니티가 난리 났어. 정말? 응, 다들 분노하고 있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업계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이야. 그리고 몇몇 대형 쇼핑몰에서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더라. 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각 소영의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수는 신문을 들고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기사를 냈어? 서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벌써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 계약 검토하겠다고. 젠장, 어머니 짓이 분명해. 진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때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진수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업계 관련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에 대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창업가들이 욕먹는다. 고인의 뜻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 불륜남과 회사 털어먹는 여직원의 커플.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대부분이 진수와 유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오후 은희는 직접 소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의 모습을 본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아요. 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은희에게 쏠렸어요. 진수는 어디 있니? 사장실에 계세요. 은희는 주저하지 않고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와 유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진수와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단 앉으세요. 진수가 어색하게 의자를 권했지만 은희는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을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은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진수가 파일을 받아 펼쳐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회계장부, 거래 내역, 그리고 제주도 여행 증거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놀랐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야? 은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서 위조에 대한 감정 결과서였어요. 소영이 서명을 위조한 것도 오해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오해고, 내 딸이 죽기 전에 불륜을 저지른 것도 오해라는 거야? 진수와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례식 날 계단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돼.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 은희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내일 검찰에 고발할 거야.
문서 위조, 배임, 횡령 혐의로 말이야.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내 딸이 죽은 걸 한 번만이라고 하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했는지 알아? 밤새워가며 키운 회사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빼앗다니.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내 딸이 죽고 나서 단 일주일도 안 되어서 회사를 넘겨받겠다고? 그것도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영이를 사랑했고 회사도 정당하게 물려받은 거예요. 천벌을 받을 놈, 그럼 법정에서 보자. 은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한 달 후 서초동 법원에서는 소영 유산 관련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진수와 유진이 변호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영이 생전에 작성했던 일기장이었어요. 고인 김소영 씨가 직접 작성한 일기입니다. 사망 전 마지막 몇 달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 펼쳐보더니 몇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진수 오빠가 이상해졌다. 회사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유진이와 자주 통화한다.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어제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간다고 했다. 그런데 은희의 SNS를 보니 은희도 제주도에 갔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망 3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진수 오빠와 유진이가 회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회사와 직원들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입니다. 사망 일주일 전 신뢰하는 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지?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줘. 내가 절대 진수 오빠에게 회사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유진이의 행동을 계속 지켜봐줘.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이수진 대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영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죠. 이번엔 진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진수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은희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 서류들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긴급히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인 사망 전 2달간 피고인들 사이에 158통의 통화가 있었고 대부분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수와 유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모두 두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대입니다. 법정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사관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인 사망 당일 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술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당일에 다른 여자와 신혼집을 알아봤다고요? 판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진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측에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진수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희는 지영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피고인 박진수는 문서 위조,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서유진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회사 지분은 모두 고인의 모친 김은희 씨에게 귀속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유진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원을 나온 은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제 딸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소영이의 뜻대로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그게 딸에 대한 최고의 추모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은희는 소영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사랑했던 회사도 직원들도 모두 지켜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영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오랜만에 소영의 회사를 찾았어요. 건물 앞에서 올려다본 간판은 여전히 SY 컴퍼니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은희를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밝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이수진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은희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진수가 치워버렸던 소영의 화분들이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소영과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다시 꾸며놨어요? 저희가 다 같이 했어요. 사장님이 좋아하셨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거든요. 최민호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소영이만큼 능력도 없고요. 직원들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회사는 소영이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은희는 사장실로 들어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제안이 있어요. 앞으로 이 회사는 여러분이 직접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여러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영이의 뜻을 가장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지원만 하겠어요.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이 함께 의논해서 내리고요. 최민호 과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절대로 소영이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잃지 마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영이었어요. 언니 회사에 오랜만에 와보네요. 지영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결심했다며? 네, 엄마. 법무법인에 입사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업 법무 쪽이에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수진 대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사장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한편 그 시각 서울구치소에서는 진수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진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진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네가 소영이한테 그럴 수는 없었잖니. 그 아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산 갈등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SY 컴퍼니가 직원 공동 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직원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가 이수진 대리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희는 사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장님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던 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경 대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은희야, 내 이야기가 업계에서 화제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그래요? 응,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 우리 업계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참여해 줄 수 있을까? 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특히 가족 갈등이나 기업 승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야. 은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정말? 고마워. 소영이도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나눔으로,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살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소영이 죽은 후 처음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소영아, 오늘 엄마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키고 너처럼 선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야. 그것이 너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딸의 시어머니였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절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정숙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큰아들은 번듯한 직장을 얻어 독립했고 딸은 얼마 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정숙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고요만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 지나온 세월의 노고가 마치 훈장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 박민호는 정숙과 동갑내기였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직 퇴직하려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박민호는 활달한 성격이라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동창회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그저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니 다행이지 하고 생각하며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민호의 휴대폰이 울리면 낯선 번호들이 화면에 뜨곤 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업무상 통화이거나 새로 사귄 지인들과의 연락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가끔 작은 물결이 일렁이기도 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지난 세월.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민호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민호의 변화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정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삶이 사실은 위태로운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정숙은 코끝을 스치는 그 향에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정숙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균열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미세한 균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호의 늦은 귀가와 낯선 향수 냄새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불안감을 심었죠. 하지만 정숙은 애써 그 씨앗을 외면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믿음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거실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딩동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둘째 아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가득했죠.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시선은 자꾸만 바닥을 향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주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 주에 제가 아울렛에 갔다가 아버지를 봤어요. 정숙은 아들이 남편 박민호를 우연히 만난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울렛에 갔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죠. 그래, 아버지가 거기서 뭐 하시던데? 혼자 계셨니? 혹시 아버지가 내 옷이라도 사주시려고 하셨나? 정숙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었는데 딱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둘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데 누가 봐도 부부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 애써 아무렇지 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가 요즘 골프 모임도 나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그런가 보구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지. 그냥 아는 사람이겠거니 해라. 민준아,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숙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근데요, 엄마. 그 여자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나 결혼식에서 봤던 누나의 시어머니였어요. 정숙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그 여자가 내 남편 박민호의 불륜 상대라는 말인가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자식들의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 여자였는데 그날 누나 결혼식에서 인사했던 그분이 맞아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의 시어머니와 내 남편이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은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와 남편 박민호의 불륜이라니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죠.
정숙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호는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자 정숙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은 깨끗했습니다. 낯선 번호는 보이지 않았고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통화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박민호는 통화량이 많은 편이었는데 최근 통화 기록은 너무나도 적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자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깨끗했습니다. 업무 관련 문자나 광고 문자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박민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은 다시금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자동 녹음 앱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앱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동 녹음 앱을 검색했습니다. 몇 가지 앱을 비교해 본 후 가장 평점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해 보이는 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민호의 휴대폰에 그 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앱을 숨김 모드로 설정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불안감보다는 결연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진실을 들어야 했거든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어.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실로 돌아온 정숙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녹음 파일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정숙이 박민호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은 정숙에게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듯 보였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심한 미소조차도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민호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녹음 파일은 좀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은 여전히 깨끗했고 문자함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민준이가 잘못 본 거라면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스치기도 했지만 이내 강렬한 의심이 그 희망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숙은 잠결에 민호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민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하듯이 말이죠. 정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든 것을 확인한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동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며칠간 비어있던 녹음 파일 목록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둘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가장 최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돼요. 정숙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당신 지킬 거야. 그 말에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남편의 달콤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당신 지킬 거야. 그 말은 정숙에게는 잔인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녹음 파일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인사했던 딸의 시어머니,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내 딸의 시어머니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입술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빌었던 그 결혼식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과 딸의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눈짓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숙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담긴 목소리들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딸의 시어머니임을 확인한 정숙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의 행복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죠.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든 박민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이젠 진실을 마주해야 해. 박민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정숙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숙은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만나는 여자 있지? 박민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이상하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정숙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만나는 여자, 우리 딸 시어머니 맞지? 그 순간 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정숙을 노려보며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거야? 무슨 헛소리야? 당신 요즘 왜 이래?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을 방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박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당신 지킬 거야. 그리고 이어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녹음 파일 속 목소리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박민호는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녹음 파일 속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정숙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정숙은 녹음 파일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죠?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딸 시어머니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정숙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박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고 버텼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내 딸의 시어머니와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라는 말은 정숙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정숙이 참고 버텨온 모든 시간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정숙은 박민호의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과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죠. 정숙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내 딸의 시어머니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박민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내 딸의 시어머니와 우리 딸의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을 짓밟아 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만의 감정에 몰두한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민호는 정숙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정숙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습니다. 외로움? 힘듦?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정숙은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증오심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 이혼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마음껏 해봐.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거야. 박민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숙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딸 생각은 안 해?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의 마지막 말은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 그래, 딸. 딸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가정을 지키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증거이자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박민호의 그 뻔뻔한 한마디는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만이 거세게 타올랐죠.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숙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약함이 아닌 강인한 결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해.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민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자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그 말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굳은 얼굴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이 녹음 파일은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남편 박민호 씨와 딸의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숙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잔인한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딸의 결혼 생활에 큰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정숙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행복하게 웃던 딸의 모습, 그리고 사돈댁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할 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 딸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딸과 사위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부탁이에요. 제발이요. 딸은 오열하며 정숙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사위 역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숙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이것이 너희에게도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는 길일 거야. 옳지 못한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보여줄게. 딸은 정숙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가 와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정숙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소송은 무슨 어치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민호의 뻔뻔한 태도에 정숙의 분노는 다시금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당신이 뭘 할 수 없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정숙은 박민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낸 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결심은 파괴된 삶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딸의 눈물 어린 간청과 박민호의 뻔뻔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녹음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죠.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딸과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결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자식들은 점차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딸의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의 절망감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변호사는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녹음 파일 속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들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정숙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그들의 불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결국 조용히 잠적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박민호 또한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그의 뻔뻔했던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정숙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결정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정한 정의였음을 깨달았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정숙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숙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겪었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찾아낸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옳지 못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정의의 메시지와 함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인생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